2차 방정식이 이론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어, 2차 방정식 AF제곱 이건 이제 2차 방정식 제곱이겠죠. 이해냐? 2차 방정식에 관한 모든 이론, 이제 제일 베틀링이 이제 판별식하고 이제 좀 이상하게 제일 크게 해가지고 그 모든 이론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걸 이제 근해 공식 사실은 이거 뭐 우리는 늘 쓰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대단한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라 하더라도 개수만 주어지면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잠깐 그 뭐 수학 사적으로 이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이 그 수학자들이 이제 그 귀족들의 지원을 입어가지고 결투가 뭐냐면 수학 문제 따면 누가 먼저 뜨느냐. 그거를 아주 큰 광장에서 실제로 했어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법이 이제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는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이제 문제를 냈을 때 누가 빨리 푸냐 가장 큰 돈이 많이 들리는 그런 이제 수학 결수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드디어 어느 날 해석같이 나타난 말더듬이 수학자 하나가 모든 수학 문제를 내자마자 제일 빨리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같이 참여했던 이제 그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이 살펴보니까 저거는 일반식을 만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제 걔를 꼬셔가지고 이제 그걸 알아내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3차 방정식 해를 한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말더미 그 수학자가 이제 타르탈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수학자고 그걸 이제 뺏은 사람, 자기 것이냐 한 사람이 카르다노가 이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3차 방정식은 실제로 수학 경기에서 크게 이제 의미가 없는 일반에게 이제 나와버립니다. 결도로서 별 의미가 없죠. 어쨌든 이 일반화시키는 이 과정은 이런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모든 그 이론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판별식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 강의를 하면서 2차 방정식 이론을 강의 쭉 하나 구분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수의 범위를 복수수에 배웠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수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A, B, C는 전부 복소수 범위에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즉 개수가 복소수, 허수가 된다 하더라도 근해 공식을 써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판별식으로 범위가 좁혀지면은 얘가 다시 이제 뭐가 된다? 개수가 이제 실수로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죠? 특히 그래서 근해 공식 특히 A, B, C가 함께 2대 2 2대 5 주면은 D가 0보다 클 때 뭐가 되겠지?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고. 그 다음에 D가 적을 때 중근 조금만 챙겼다. 같은 두 실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면 같은 두 실근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복도가 2인 실근 그렇게 하는 것을 수학에서 책에는 같은 두 실근 그런 표현. 그 다음 이제 그게 1보다 작은 경우는 이거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실근을 갖는다 혹은 실근을 갖는다 그런 표현을 쓰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반드시 등호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판별식을 사용할 때는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거 떴을 때는 못 쓰죠? 왜 못 씁니까?
허수는 대소가 허수는 뭐예요? 대소. 대소관계가. 예. 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얘가 설사 0보다 크다라고 하더라도 2a분의 마이너스 b가 허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개수를 복수를 다 쓴다라고 하면은. 이 설사 얘가 0보다 크다 하더라도 2a분의 마이너스 b가 3i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면은 실근이 아닌 거죠. 이제 그건 사실 좁은 의미에서 그런 거고, 넓은 의미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겁니다.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작다를 보고서 얘가 실근이다, 허근이다를 판단하는데 실수와 허수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허수는 뭐가 불가능하다? 대소비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쓴다 하더라도 걔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다? 상등이냐 아니냐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중문의 경우는 개수가 없을 때 복소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차이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일 때만 쓰는 이유는 개수가 허수가 되면은 그 크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형태에서 특히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허건을 가는 물론 이게 허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허건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개수의 실수일 때죠. 허건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 두 거는 서로 반드시 무슨 관계다 이건 이 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반드시 다른 근으로 알파가 같이 이런 꼴의 형태로서 두 근을 갖게 되는 이것을 벗어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근은 항상 쌍으로 움직인다는 거. 물론 뭐일 때 개수가 실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판별식이 가지는 의미를 그런 정도로 이해를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기 두 번째 이제 확장을 판별식 확장해서 이제 판별식 제로 D가 제로인 경우가 어떤 의미인가? 첫째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복소수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 0보다 크다 작다일 때는 반드시 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을 쓰지만 제로가 되면 복수수 범위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그런 표현을 잘 쓰. 일반적으로 중근의 의미 속에는 실수인 중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근에 대해 같은 구간 이런 표현을 쓰지 중근에는 잘 안 씁니다. 어쨌든 그래서 D가 제로인 경우는 복수수 범위 일단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D가 제로인 경우는 결국은 이제 어떨 때 쓰는가, 뭘 가질 때 중근을 갖는다. 같은 두근. 여기서 얘기해주면 다시 얘는 중근을 갖는다는 일반적으로 실근의 의미를 띄고 있는 거고 같은 두근이라고 하면 크근의 의미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용어에서 그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은 항상 뭐라 해야 되나 D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3 때 많이 했던 거죠. 그죠? 이차함수가. 접할 때 H 판별식 D 이꼴 0을 사용을 해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X, Y에 관한 2차식이 X, Y, 좀 이제 문제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요 경우죠. X에 관한 2차식이 X, Y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 1차식이 곱으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 이건 지금 그 책을 찾아봤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268조가 한번 보겠습니다. 268쪽의 기본 5의 2번
형태를 보면은 지금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3y제곱 x 8y 얘가 x, y에 관한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죠. 그죠?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넌 제로만 갖다 붙이면 이제 방정식의 형태가 된다는 건데 이 x, y에 관한 2차식이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면 이거 넌 제로라고 구해가지고 해를 구하면 x가 y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든가 아니면 y가 x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두 가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x를 이걸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해를 구한다고 하면은 뭐분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될 건데 얘가 같은 내용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건데 그림으로 쓰면은 얘가 이제 y에 관한 1차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가 y에 관한 1차식이라고 하면은 물론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할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x제곱 y를 뭐로 보겠다 이거는 상수로 보겠다 그 말이죠. 그죠? y를 상수로 보겠다 그 말입니다. 즉 개수로 보겠다 그 말. 그래서 이제 x를 이제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여기 이제 뭐더라 여기 이제 판별식이 들어가는 거죠. 원래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판별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오른쪽이 y에 관한 1차식이 되기 위해 루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벗겨져야 되겠죠. 루트가 벗겨진다는 것은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벗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판별식인데 걔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이 판별식입니다. 그것에 걔가 또 완전 제곱식이 된다. 판별식을 또 판별했을 때 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x, y에 관한 2차식이 x, y에 관한 두 1차식이 곱으로 인수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판별식이 0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한번 쓰고 걔가 이제 y가 2차식으로 정리되는데 걔가 y가 2차식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 한 번 더 써서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판별식이 여기서 뭐 4분의 T겠다 그죠? 마이너스 3분의 정리해주면 y제곱에 마이너스 4y에 마이너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이게 얼마 돼야 되니까 뭐 그거는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면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x에 관한 2차식이 x에 관한 1차 곱으로 인수된다라는 건 판별식의 판별식 t 이퀄 0이 되면 요런 4가지 정도로서 해석이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의 ABC가 뭐일 때 실수일 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개수의 ABC가 실수가 아닐 때 근을 판별할 수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개수의 포수가 아니게 즉 복소수 범위에서 개수를 다루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일단 원칙적으로는 개수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걔네들 개수를 갖고 개수를 보고서 근을 판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근의 판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결국은 얘네들 근이 뭐냐, 실근이냐 흑근이냐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근을 구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근을 구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을 직접 구해서 그것이 이제 뭐 2차 방정식이면은 이제 근의 공식을 쓰면 되는 거고 5차 방정식 인수근을 통해서 근을 실제로 구해서 걔가 실근이냐 흑근이냐를 확인을 해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이 꼴에서 보고 5차는 좀 이따 배워보려고 2차 방정식에서 그 개수가 헛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근의 형태가 개수의 허수가 포함되는 2차 방정식에서 그 형태를 살펴보면 첫째는 일단 실근과 흑근을 가지는 경우 그러니까 개수가 허수라고 해서 꼭 둘 다 실근, 둘 다 흑근 그런 게 아니고 실근과 흑근을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흑근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두 흑은은 혈액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수가 실수일 때 흑은을 갖는다. 두 흑은을 갖는 경우에 혈액관계인 거지 개수가 헛수가 될 때는 두 흑은은 혈액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근학은 흑은학은 이거는 자 개수에 허수가 있을 때 실근이 꼴이 가능할까요? 어쩔까요? 개수가 허수일 때 허수가 포함된 2차 방정식에서 두 건이 전부 실수가 가능할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 둘 다 실근이 되는 게 어떨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실근을 갖는 경우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근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1과 1을 근으로 갖는 그 방정식이에요. 양면 아예 곱하기 이거죠. ix제곱 3x 2i 개수가 헛수인 그런 2차 방정식인데 둘 다 실근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는 같은 이런 숫자를 쓰면 나누어서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얘나 같은 식이기 때문에 비록 허수긴 하지만 나눠버리면 전부 실에서 2차 방정식이 바뀌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식입니다. 근데 이런 꼴이 아닌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개수에 이제 허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세 번째 그러면 개수 형수가 포함된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갖는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애들이 착각을 하는 실근을 갖는다. 다시 얘기지만 개수 허수가 포함된 경우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한글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개수가 허수인 경우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경우 뭘 사용해야 되냐면은 속수수 상등의 증식을 쓸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x의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i의 x 플러스 a 플러스 이거 실시를 실수가 얼마냐? 이런 이제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수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는 허수가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한번 불가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관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인 건 우리가 뭔지는 모르고 알파라고 하면 거래의 정의는 x 대신에 대입해서 등호를 만족하는 거니까 알파를 대입시켜보면 알파 제곱 i 알파. 그래서 이제 알파가 실수가 A를 실수라고 하기 때문에 실수끼리 다 묶을 수 있죠, 그죠? 실수를 푸주면은 알파 제곱에 플러스 2알파에 A. 그 다음에 이제 I 있는 걸 푸주면은 이제 복수 상등기 지금 이거 사용하면은 둘 다 뭐가 된다? 제로고 제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은 A도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어쨌든.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없고 복수 상등기 정리를 써서 얘를 대입해야 된다. 구분해서 좀 애들한테 얘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차 방식. 이제 개수를 좀 실수를 넣지 않겠습니다. 고차 방정식에서 실계수 고차 방정식에서 물론 이제 3차, 4차 방정식은 거래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판별도 가능하긴 하지만 고교 과정을 뛰어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고교 과정에서는 고교 과정에서는 개수만 갖고 건을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학 가서도 사실은 3차 이상 일반에 따라서는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건의 판별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크게 문제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 판별이 불가하다라고 결국 마찬가지로 건을 직접 역시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에서 건을 구하는 방법은 유일하죠. 인수분해 가능한 경우만 건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두 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교 과정에 다루는 고차 방정식 PK 3차, 4차니까 3차, 4차 나눠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경우는 일단 물론 얘기했듯이 건을 직접 구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형태가 1차 곱하기 2차가 되고 아니면 1차 곱하기 2차 곱하기 우리 건을 판별하는 거니까 1차 곱하기 2차만 하더라도 2차는 이제 판별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의 판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판별하든가 아니면 세 개다 쪼개든가 물론 인수분해 가능하면 세 다 쪼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인수분해 시켜가지고 건을 직접 구해서 걔가 실건인지 허건인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3차 방정식 건의 형태를 잠깐 좀 살펴보면은 이런 거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건. 얘를 살짝 그래프 형태로 살펴보면은 이제 그는 함수 그래프를 할 때 3차 함수 그래프를 x가 세 군데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물론 제곱이 사쪽에 다르면 반대로 되기도 어쨌든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세 실건이 안 되네요. 근데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는 이제 2학년 가서 미적분을 배우면 식으로 나타나는 방법을 배웁니다.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 경우. 근데 이런 과정 그거는 이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식분의 경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과정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의 형태가 뭔지 정도만 알아두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근 한 개하고 흑은 두 개를 갖는 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실근한 개, 흑은 두 개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그리면 한 군데서 만나는 꼬라지가 이제 요런 꼴. 한 군데. 예. 한 군데서 만나는데 실근이 하나만 존재한다. 나머지 두 개는 흑은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실근 한 개와 중근은 하나라는 경우. 다시 한번 여기 중근은 이 속에는 실근의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실수 중근. 그래서 모양을 살펴보면 중근은 접하는 꼴이기 때문에 형태가 접하고 하나는 이렇게 그는 이런 꼴이 되겠죠. 그죠? 물론 얘 두 개 중근과 실근까지 같아지면 무슨 건? 이 삼중근이 되는 겁니다. 삼중근도 이제 실제로 가능하죠. 모양이 이렇게. 이런 이제 삼중근. 이게 뭐 접하냐라고 강의를 할 사람도 있겠지만 접합니다. 이건 자세하게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삼중근을 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꼴이 있을까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흑은 세 개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3차 방정. 왜냐하면 3차 방정 2차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 휘는 꼴이잖아요. 3차는 두 번입니다. X축 어디를 그리더라도 얘는 계속 올라가 계속 내려가서 반드시 한 번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방식은 셋다번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실근을 하나 이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 한 개씩 다 끼고 있어요. 아예 셋다다른 경우 두 개 같은 경우 한 개면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3차는 이렇게 되는 거 4차 4차 방식은 이제 똑같은 꼴입니다. 그래서 2차, 2차. 아니면 1차, 2차, 1차 얘기를 이렇게. 물론 1차, 3차 됐지만 3차는 게 다르기 때문에 논외로 치도록 하고. 그래서 2차로 이제 인수분해 되면은 판별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 판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4차는 일단 기본적인 꼴이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 그의 판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4차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꼴이 어떤 꼴입니까?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이제 보기차 방정식에서 이 근의 판별. 그래서 세 번째 4차 방정식. 형태가 AX의 4제곱, BX의 제곱, 보기차 방정식이, 물론 이것도 건이 보면 서로 다른 내신검수 중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 경우는 형태가, 건의 형태가 반드시 알파 마이너스 알파. 물론 실근인지 흑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근이 흑은인지는. 이건 내실근 합니다. 흑은까지 가기에는 좀 복잡해요. 어쨌든,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면 반드시 부호 다른 것들이 쌍으로 생기게 됩니다. 쌍으로. 우리 실근이기 때문에 켤레가 아니고 그냥 부호 반대인 쌍으로 반드시 갖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이 4차 방정식의 내근이 이렇게 될 때 AX제곱 BX 이것의 두 건은 뭐가 된다?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x제곱을 라이x라고 치환을 시키면 형태가 ax의 제곱 bx 같은 식이죠 이거죠. 근데 x제곱을 라이x 치환했기 때문에 제곱하면 알파 제곱 똑같고 제곱 베타 제곱 똑같기 때문에 이란 형태의 2차 방정식의 두 번은 반드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된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이걸 시그널화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바꾸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이 주건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근으로 갔기 때문에 알파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것이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겠죠. 저는 안 되겠죠. 그죠? 역시 0보다 큽니다. 그죠? 따라서 이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얘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근으로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게 됩니다. 네,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에다가 양의 근이냐 음의 근이냐 나중에 이제 근의 분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근의 합도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다. 그런 조건, 그러니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기차 방정식에서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거의 보여요.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 조건을 구하라고 하면은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는 조건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57쪽에 기본 3번 합니다. 3번.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이 3차 방정식이 A는 심수라겠습니다. 이 식의 좌변을 인수해라. 그러니까 뒤에 이제 2번, 3번 문제를 보면 무슨 근을 갖는다. 근의 판별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인수분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이게 뭔가 아닙니까? 뭘 하면 제로되죠? 1을 하면 제로되네, 그죠? 그래서 x-2x제곱에 플러스 4x가 플러스 이래 되나요? 그래서 인수분해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 이쁘다. 두 번째 문제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이 달랑 하나밖에 없더라.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실근 2를 가지니까 이것이 흡을 가지면 되겠다라고 물론 맞죠. 근데 그거 외에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얘가 흡을 갖거나 아니면 얘가 뭘 2를 중근으로 갖는 경우 그럼 2가 3주근이 돼서 실근 달랑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x제곱 4x 플러스 a 고정이 흠을 갖는 경우 두 번째 이것이 x를 두 가지 다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은 뭐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답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따져는 줘야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도 역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죠. 중근을 갖는 거죠.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는 이거 x제곱 첫 번째 x제곱 4x 플러스 a 제곱이 2가 아닌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2가 아닌, 왜 이님이 하나는 하나가 때문에. 그래서 2 아닌 중근. 그러니까, 1을 넣어서 0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제로다.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를 구해주라고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또 뭐 있습니까? 네. 이것이 X를 왜 이 하나 있고 여기 또 2를 또 한 번 근으로 가지면 중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경우 다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핵심은 뭐냐면 고차 방정식의 거래 판별은 무조건 뭐가 가능해야 된다.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아니면 절대 접근할 수 없다는 거. 네.
끝이네요. 끝이네. 예, 판별식은 뭐 그런 정도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선과 개수와의 관계 심리적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2차 방정식의 모든 이론은 흔히 보는 것이 나옵니다.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판별식은 개수 ABC가 실수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근과 개수의 관계는 개수가 복수수분에서 허수가 되더라도 상관없게 왜? 수정식이 아니죠. 알다시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동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개수가 허수가 들어가더라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를 2a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베타를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두 개를 더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곱해보면 a분의 c. 참 이거 참고로 얘기하지만 이 근과 개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 들어오면서 바로 설명을 하세요. 여기까지 절대 넘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앞에 이걸 이용하면 풀 수 있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무수히 많은데, 중3팀이 했기 때문에 이걸 푸시 순서를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 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2차 방정식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론은 바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푸는데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부터해서 이제 3차까지 쭉 다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걸 쓰기 귀찮아서 그냥 얘를 D라고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 D는 이제 물론 B제곱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사실 D라고 쓰는 게 판별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실수라는 그 제한을 달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건강하게 생각할 때 이거를 D라고 쓰는 것은 그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귀찮긴 하지만 다 써주는 것이 정확한 표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귀찮다고 D라고 써버리면은 그 판별식이기 때문에 이미 실수라는 제한 조건 각서 들어가는 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3팀이다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에 이렇게 만드는 게 나오죠. 그죠? 저기 이제 첫 번째 알파와 알파 베타를 두 번으로 보면 2차 방정식이 문제에 따르시는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베타 베타는 물론 이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다가 a 갖다 붙이고 그죠? a 라고 사실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표기를 좀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특히 이제 정석이 이런 걸 거의 신경 안 쓰죠. 나누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 2차 방정식이 두 식의 알파, 베타는 사실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책에 보면은 특히 교과서 같은 데 보면 반드시 알파, 베타를 두 번으로 가지면서 제곱의 개수가 얼마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이렇게 갑니다. 표기할 때 그런 것 좀 주의를 좀 해주면 좋겠고
사실 이것보다는 늘 얘기해 거꾸로 가는 것들에 더 좀 관심을 가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x 플러스 y가 a가 되고 x, y가 b. 이런 조건을 봤을 때 이게 이제 두 번의 합과 두 번의 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자? xy를 이 2차 방정식 두 건의 합, 두 건의 곱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 이퀄